안녕하세요. 빵빵한 노후를 위해 빵빵한 정보를 알려주는 노후빵빵 윤나라입니다. 노후 복 많이 받으세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사항 중 하나였는데도 불구하고 300석의 국회 중에서 단 한 명의 영웅도 나오지 않고 무능력하게 실패가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방관한 자세에 국민들은 너무나도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에도 온통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뿐인데요. 노후빵빵은 국민연금을 가장 중요한 파트로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연금공단과 인터뷰를 가졌고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 한번 연구해본 결과 2024년 대한민국 국민연금은 너무나도 훌륭한 성적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미디어나 기사를 쓰시는 분들 너무 국민들을 겁주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재조명됐으면 합니다. 2024년 현재 국민연금은 1000조라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금액은 세계에서 3위더라고요. 1위는 일본,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한국. 너무나도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점점 내야 되는 인구, 젊은 세대는 줄고 받아야 되는 노인 세대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저희 지금 1000조의 금액이 2040년도가 되면 1755조로 확 최고치를 찍고요. 서서히 이제 적립금을 쓰면서 2055년도에는 마침 고갈이 된다고는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성적표가 너무 좋은 2024년 21대 국회는 무슨 일이 있었어도 개혁을 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살림입니다. 노후의 살림을 가지고 여야가 싸우거나 이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여당, 야당이 한 편이 돼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두 팀들이 아주 청백전으로 싸우다고 그 시간과 노력을 다 넣고도 결국은 좁혀지지 않았는데요. 2007년도죠. 노무현 정권 때 유시민 작가, 그 당시 보건부 장관이셨죠. 모든 사람들과 싸워가며 이뤄낸 개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요.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를 개혁하여 지금까지 좋은 성적표를 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유시민 작가의 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너무 극단적인 정치적 색깔을 낼 때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글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한 3년 전쯤 읽었던 나의 한국 현대사를 보면요. 그분이 어렸을 때 연대기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서울대를 나오셨고 독일로 그분께서 유학을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공을 보건경영학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도 유학 시절에 만나고 보건부 장관으로 유시민을 선발했다는 건 굉장히 적임자를 잘 했다는 부분 분명 없이 국민들이 칭찬해야 합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 국민연금의 시초이죠. 1888년 비스마르크가 최초로 공적연금을 창시했습니다. 그 무렵에 대다수의 유럽 국가들이 공적연금을 시작했고요. 우리는 100년이 훨씬 뒤인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께서 고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유 파동 때문에 한번 불발이 나고요. 시작은 1989년도에 국민연금이 대한민국에서는 자리를 잡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6년이 된 제도이고요. 제가 국민연금을 내기 시작할 때도 지금하고 똑같이 젊은 세대는 못 받는다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요. 전혀 이거 걱정 없으셔도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보장이 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도 국민연금을 못 준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불신보다는 잘한 부분들을 자꾸 박수를 쳐줘야지 또 다른 영웅이 나와서 국민연금 개혁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비록 보수이지만 노무현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를 박수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시작되었던 1988년부터 1992년 보험료율은 3%로 시작하여 1993년도에 차츰 올려 6%, 그리고 1998년 대수술 때에 오릅니다. 그리하여 9%, 지금의 9%를 만들고요. 그때 당시 소득 대체율 70%에서 60%로 조정하게 됩니다. 2007년도 두 번째 수술을 하여 소득 대체율을 40%까지 낮추게 됩니다. 그리하여 지금 그 제도가 16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분명 개혁을 했었어야만 하는데요. 여당은 보험료율을 13%, 소득 대체율을 43%, 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5%. 그러니까 보험료율은 13%로 동결이 되었는데 소득 대체율에서 여당은 43%, 야당은 45%. 그러니까 2% 차이의 갭을 합의를 하지 못해서 개혁을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은 짱구들의 싸움이었는데요. 여당이 하자는 43%로 해분들 사실은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거였고요. 야당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는 6년 정도 고갈을 늦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6년, 7년 늦추는 거 짱구들의 싸움이었죠. 그렇지만 모수 개혁은 필요했습니다. 6년이나 7년이어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는 건 분명히 필요했던 거였고요. 여기에 이것 정도로만으로는 젊은 세대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요. 저희가 살림을 잘 살아서 다음 세대들에게 충분한 좋은 살림을 줘야 되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시인연금 제도를 제안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적 적립식 방식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유럽 같은 경우는 부가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적 적립식을 완전 적립식으로 한 가지를 더 아예 만드는 거죠. 다음 세대들에게 국민연금의 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끼리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건데요. 그 운영 방식은 국민이 낸 돈에서 정확한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만 적용을 해서 살림을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젊은 세대들에게 기성 세대들의 짐을 넘기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저도 이 제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낸 금액과 거기에 따른 수익만큼만 주는 거기 때문에 고갈될 확률이 제로인 거죠. 살림을 두 개를 만들어서 기존 연금은 연금대로 돌아가게 하고 새로운 연금을 다음 세대들에게 적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지금의 연금은 서서히 고갈이 되게끔 해서 사라지게 되고 신연금 제도만 남아서 낸 금액 플러스 수익률을 정확히 돌려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하고 세대 간의 일단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여서 너무나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독일에서 만들 때 세대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세대 간의 협력이었습니다. 대다수의 계층에서 불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이지만 어느 계층에서는 수납까지 하면 열심히 한다죠. 강남 아줌마들입니다. 이 강남 아줌마들은 밀린 금액 다 내고 수납까지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는지 저희가 연구해보니 이렇게 보험료율을 지금 9%에서 13%에 올리는 건 당연시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르기 전에 미리 수납을 하셔야지만 혜택이 크겠죠? 저도 그래서 이번에 국민연금 인터뷰를 마치고 엊그제 수납을 하였습니다. 95회 하였고요. 저는 한 20% 정도 더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하지 마시고요. 저 믿고 꼭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가성비가 좋고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우리 국민연금 공단에 꼭 박수 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정책 내는 정치인에게 칭찬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자리 지키는 시기에 국회의원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선 국민연금이 일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여시면요, MPS 내 곁에 국민연금 다운받으시고요. 여기 들어가서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내가 지금 얼마를 내고 있는데 언제부터 얼마를 받게 될 거다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기대 이상이실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하시고 싶으시면 1355 전화 거셔서 상담 받으시고요. 몇 회를 더 내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지 예상치도 꼭 파악해 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장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가성비가 아주 좋습니다. 떼가는 돈도 하나도 없고요. 심지어 세금도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이런 상품이 없습니다. 샤프하게 투자도 되게 잘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조사한 결과 4위를 했더라고요. 가성비 좋고 일 잘하고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죽으면 유족에게 연금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두 번째 단점입니다. 초노령화가 시작됨으로써 받아야 되는 사람은 늘고 출산율은 저조해서 내야 되는 사람이 줄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국민연금 개혁은 꼭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NPS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설치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연금을 더 많이 잘 받을 수 있는지 똑똑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평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냐? 이것은 낸 금액보다 낸 기간이 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받는 시기를 좀 더 늦추는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밀린 금액이나 추납을 하셔서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설계 잘 하셔서 빵빵한 노후 되셔야 됩니다. 마지막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수 개혁으로서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것을 저희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연금 제도를 도입하여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짐을 넘겨주지 않고 그들은 그들끼리 할 수 있게끔 새로운 방안을 하나 더 도입해서 두 가지 살림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한 준비는 여기까지입니다. 빵빵한 하루 되세요. 구독 빵빵, 좋아요 빵빵, 노후 빵빵빵. 빵빵한 하루 되세요. 멍이도 빵빵, 맘도 빵빵, 노후 빵빵, 노후 빵빵, 빵빵.